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갖다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또 오늘 공부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공부한 게 능경이 설하게 된 연기를 공부하시죠. 그것이 연기를 공부하시면서 우리 아난존자가 사비가라 그 주에 휘둘려 가지고 음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참 개체를 훼손시킬 그러한 지경에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멀리 그거 보시고 아시고 그 사비가라 신주를 갖다가 풀어 헤칠 능엄주를 가지고 문수사리 보살이 가가지고 아난존자를 구해가지고 마등가녀와 함께 부처님에게 와가지고 그 나중에 마등가녀도 성부를 소위 하게 됩니다. 그게 견성을 하게 되어가지고 사실 우리 절집안에서 여자분과 남자분의 그 차별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그치, 부처님 제세 시에도 이렇게 심지어 요즘 말로 하면은 사실은 하류계 여자분들도 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남녀를 구별하는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자분도 다르고 남자분이 다르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보면은 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 애착이 누구보다도 어느 그 진짜 분보다도 더 자식에 대한 애착들을 많으니까 그게 이제 집착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몸에 배어 가지고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는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깨달음에 이르려 그러면은 남자분보다도 더 애착을 내려놓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실 그 여자분들이 출가하려 할 때 많이 말렸잖아요. 말려가지고 이제 아난존자가 여러 분 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들도 출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사비가라 신주에 휘둘렸을 때 부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같은 뜻을 다른 방향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뭐 경전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말로 그렇게 풀이한 건 아닌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따로 놀았으면은 전혀 서로가 연계가 안 됐으면 그걸 아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유마힐 거사가 문수사리 보살이 찾아가 문병했을 때 어떻게 병이 들었냐고 물으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내게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부처님이 아난존자와 그러한 그 개체를 훼손시킬 만한 그러한 위기에 멀리서도 하신 것은 결코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다 떨어지가 있는 몸이지만은 두 몸이 아니라는 거. 그게 자꾸 이제 너와 나와 구별하지 말라는 걸. 이미 구별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구별하고 있으니까 구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국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에 내 것 아닌 게 없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체득은 못하더라도 그거를 믿으라는 거거든, 그게. 참선을 할 때도 그런 믿음이 없고 참선을 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또 그걸 믿으면서 참선을 안 하면 그것도 견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선문염송을 집대성 하신 진각국사 해심 스님이 그걸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진울 스님의 수제자이신 해심 스님께서 진울 스님하고 약간 그 다른 거는 이제 진울 스님은 대기 이제 설법도 많이 말씀하시고 성과 교의 일치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해심 스님은 교학도 부처님이 가르친 그걸 갖다가 믿으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금강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탈로 쓰고 나서 무주상보시가 가능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 머무른 거잖아요.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도 집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집착을 하지 말라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적나라하게 지금 부처님이 밝히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칠처징심, 우리 마음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걸 인지하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지한다. 그래서 눈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이제 이렇게 눈과 마음만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안입이 설신이 그 모든 감각기관들이 내 마음과 함께 간단 말이죠. 그게.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제일 처음에는 아난존자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했죠.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걸 부처님이 안에 있으면서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오장육부를 니도 보지를 못하고 안에 있는 걸 못 보고 못 볼 수 있느냐.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밖에 있다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내 몸 밖에 있으면 내하고 내 몸하고 마음하고는 따로 떨어지가 있다. 그러니까 밖에 있을 수도 없다. 그리고 뭐 안과 밖 그 중간에 있는 안근에 우리 그 육근에 있다 그러니까 육근에 있으면은 안근에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 제일 먼저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 눈 자체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눈 자체를 못 보고 다른 걸 보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그 예를 어떻게 들었죠? 부처님께서 기타림 정사에 기원 정사에 안에 있으면 강당에 있으면서 창문으로 밖에 보는데 너는 그러면은
열애를 보지 않고 밖에부터 먼저 보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를 이제 또 이렇게 안근에 우리 육근에 있다 마음이 육근에 있다는 그것도 잘못된 거다고 이렇게 이제 봐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업이 사실은 자리하는 것이 이제 큰에 있다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업이 머무는 것이 우리가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 머무는 것이 이제 큰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경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근만 제대로 육근만 제대로 다스리면 업장 소멸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제가 이 몸으로 이렇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공부를 좀 하면은 그게 체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면 오늘은 마음은 밝고 어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닫히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생의 몸을 보면 오장 육부는 속에 들어있고 구멍은 밖에 있으니 장부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은 어둡고 구멍에 있으면은 밝사옵니다. 지금 제가 부처님을 상대하여 눈을 뜨고 밝음을 보는 것으로 몸 밖을 본다고 하고 눈 감고 어둠을 보는 것으로 몸 안을 본다고 한다면 이 뜻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세존께서 너가 눈을 감고 어두움을 볼 때 이 어두운 경계가 눈과 상대하느냐 눈과 상대하지 않느냐. 만일 눈과 상대한다면 어두움은 눈 앞에 있으니 어떻게 몸 안이 성립되겠느냐. 만일 눈 앞의 어두움으로 몸 안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해와 달과 등불이 모두 없는 암실에 있을 때는 그 방 안의 어두움 그 자체가 온통 너의 삼초와 육부이겠구나. 만일 어두움이 눈과 상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는 것이 성립하겠느냐? 만일 눈을 감고 어두움을 보는 것으로 몸 안을 본다고 한다면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볼 때는 어째서 얼굴을 못 보느냐? 만일 얼굴을 못 본다면 안을 상대하여 본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으리라. 얼굴을 보는 것이 성립된다면 이 분별하고 아는 마음은 눈과 함께 허공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안을 본다는 말이 성립하겠느냐. 만일 허공에 있다면 그 자체로 너 몸이 아니니 이 열애가 지금 너 얼굴을 보는 것도 마땅히 너 몸이라고 해야겠구나. 그렇다면 허공에 있는 내 눈은 이미 안다고 해도 당연히 몸은 깨닫지 못하여야 하느니라. 너가 끝까지 고집하여 몸과 눈이 둘 다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 가지 아는 작용이 있어야 하고 너 한 사람이 마땅히 두 부처를 이루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어두움을 보는 것으로 몸 안을 본다고 하는 너희 말은 옳지 않느니라. 여기 좀 길게 하고 자꾸 이게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진짜 너무 자상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읽은 것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오장육부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걸 또 그동안에 설명 들으면서 마음은 명암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이러한 그 안한존자의 생각을 파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불교하고는 별 적이 없는데 한번 여기 오장육부가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요.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제 동쪽이고 저기 그 동쪽이면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죠? 예, 남북인데 오장이 이제 주로 여기는 이게 중앙이죠. 그 황제 내경이나 이제 우리 동양 어수에 보면은 오장을 잘 다스려야 이제 이 마음도 청결해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오장을 잘 다스리는 법을 많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동쪽이 이제 이게 우리가 주로 간에 해당돼요, 이쪽에. 동쪽을. 그러면 서쪽은 폐. 이제 남쪽은 이게 심장, 북쪽은 신장. 그럼 신자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빨리 이렇게. 네. 신장이고 여기는 비장이죠. 이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을 갖다가 오장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육부는 뭐예요? 여기 이제 오장육부가 나왔잖아요. 육부는 여기 이제 여기 이 담자로 뭐 이래 쓰던 거예요? 간담할 때 되게 복잡한데 내가 예. 여기는 폐하고 대장이 이제 대장이고 여기는 이제 소장 이제 심소장 해가지고 소장이 여기는 방광이죠. 여기는 위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삼초라고 해가지고 삼초도 상초, 중초, 하초 해가지고 그래서 삼초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단전을 할 때 상단전, 하단전, 중단전 할 때 하고 그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인도나 이런 데서 보면은 차크라 그거 할 때도 보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이름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게 다 우리 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삼초는 이제 우리 정신력하고 그런 게 많이 이제 의지하고 그런 게 많이 연관이 되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는 이제 봄에 해당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름이고, 여기는 가을이고, 여기는 이제 겨울이고, 여기는 중앙이니까 다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봄에는 색깔이 어떤 거죠? 푸르죠. 그러면은 간이 안 좋아 간질환이 생기면은 얼굴이 어떻게 되죠? 푸른빛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간에 걸리면은, 간의 질환에 걸리면은 어떤 접을 해물죠? 푸른색 접을 많이, 녹즙을 많이 자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간이 안 좋은 분은 녹즙을 많이 이제 이렇게 자시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간이 안 좋게 되면은 우리 성품이 어떻게 되던가요? 예, 급하고 또 짜증을 잘 내요. 화가 잘 나요. 예. 예. 그리고 어느 속에서도 이게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자신도 모르면서 한장하겠네 이런 소리 잘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뭐 90% 이상은 다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족이나 이웃에 화를 잘 내는 분이 계시면은 저 성질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 친구 간에 좀 부담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서로 관계 맺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스님들 신도들 와갖고 짜증 잘 내면은 야단맞추지 말고 간에 도움이 되는 일에 안내를 좀 해주고 그러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면서 이 말이 그렇게 튀어나와요. 내 몸에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심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장이 안 좋으면 자연적으로 상기가 돼요. 상기가 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맛이 좀 가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분 치놓고 이렇게 화를 잘 내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 치놓고 아무리 앞에서 애를 미워 그래도 싱글싱글 웃지 화를 잘 안 내요. 심장이 안 좋은 분들. 그리고 무당 치놓고 심장 좋은 분은 별로 없습니다. 예. 심장이 제대로 강한 분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당도 다양하잖아요. 진짜 접신이 돼가지고 그 무당짓 하는 분들. 심장이 강한 분한테는 접신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무당들이 장수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질환을 많이 하고 사실은 미친 분 치놓고 심장 강한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미치겠다 미치겠다 말끝마다 미치겠네 사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심장 좋은 사람이 있는가? 네.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어요. 심장이 안 좋으면 언어에서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까 간이 안 좋으면 무슨 소리 한다 그랬죠? 환장하겠다 소리 잘한다 그랬죠. 그러면 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으면 뭐라 그럴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 사실은 이거하고 두 개 걸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기는 이 배짱이 좋은 사람들은 이게 의지가 강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흔들리질 않아. 그런데 우리 이 애기들을 이렇게 키우고 할 때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 중에서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수학 시간에 이 선생님 그 강의는 안 듣고 영어 시간에 발음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지적받은 거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틀린 거 자꾸 생각하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런 학생들은 비위가 좀 약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신장이 안 좋으면 치구력이 확 떨어져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몸의 전기가 머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면 정력도 다 떨어지고 이게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손자들 중에서 공부를 갖다가 30분도 못 나르고 이렇게 주리를 털고 이렇게 지구력이 없으면은 지구력 없다고 야단치시기 전에 아, 제가 신장에 좀 부담이 있구나. 특히 이제 요즘은 신장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장에 부담이 많이 가는 음식이 뭐가 있죠?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패스트푸드. 그게 특히 우리 5천만 민족들이 즐겨 먹는 라면 같은 경우에 신장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요즘은 이게 라면을 갖다가 볶지 않은 라면, 생라면들이 있어서 좀 그걸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기름에 튀긴 라면 같은 경우에는 참 몸에 안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순간부터 산패가 되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께서 참기름도 볶은 참깨 가지고 한 참기름은 가능하면 자시지 마세요. 실제 이제 안 볶은 상태에서 참기름을 빼면은 양이 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압축을 많이 해야 되면 기계에 무리가 간다고 잘 안 빼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참기름도 볶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참기름 오픈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다 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저 어릴 때만 해도 참기름을 왜 그때 뜨뜻한 부뚜막에 놔두고 그렇게 썼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짠내가 나는 것도 그것도 참기름이라 그게 우리가 이 나물 무치고 할 때 부어가지고 먹었잖아요. 그게 몸에 참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자시고 안 그러면은 볶지 않는 참기름은 오래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드리는 말씀이 잘 믿기지 않으면은 볶은 참기름과 안 볶은 참기름을 해갖고 이 손등 같은 데 한번 발라보세요. 볶은 참기름은 절대 흡수가 안 됩니다. 닦아도 민질민질하게 그러는데 볶지 않은 참기름이라면 흡수가 싹 파고 들어갑니다. 특히 들기름 같은 건 더 잘 파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먹어도 볶은 참기름은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상처 났을 때 이
볶지 않는 참기름을 가지고 바르면 금방 낫습니다. 이게 이 균들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만큼 볶은 거하고 안 볶은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자식에다가 나물 무쳐 놓으면 전심 참기름을 안 넣고 기름을 안 넣고 나물을 무치면 전심 때 자셔도 또 좀 괜찮은데 기름을 넣고 무친 이 나물은 전심 때 먹으면 맛이 달라요. 신 냄새는 안 나는데 신선한 맛이 싹 없어지거든요. 이미 신선한 맛이 없어졌다는 건 상했다는 거거든요. 실제 신내가 나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라면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볶지 않는 라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시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문제는 수프 이제 만든다고 이제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걸 이제 많이 넣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자실 때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라면 한 박스 사놓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집에 놔두고 먹을 때 하나씩 그래 끓여 먹었고,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할 때는 이제 거기서 공부한다고 나가 있을 동안에는 비행기로 부치면은 라면을 부치면은 비싸니까 배로 부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배를 유럽까지 가면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걸 또 한 번에 다 못 먹고 이제 놔뒀다 아낀다고 놔두고 이제 진짜 이 서양 음식 먹고 이제 우리 한국 음식 생각날 때 하나씩 끓여 먹으려고 그걸 두고 이렇게 끓여 먹었는데 그게 참 안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만큼 산패된 음식을 먹으니까 이 신장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분들 정자수가 반으로 줄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고 40대마다 해도 마누라 곁에 가기가 두려운 남자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게 음식 때문에, 물론 이제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음식이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입히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요즘 부담이 많이 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하고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한 회사하고 거래를 했는데 한 20년 전에 그 친구하고 이제 일본에서 저녁 먹으면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이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우리 뭐 전자기술이 뭐 세계 최고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핵심 기술은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일본이 그 핵심 기술을 우리한테 부품을 안 주면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핵심 기술을 다 가지고 있지. 돈 우리보다 여러 수십 배 많이 가지고 있지. 그런데도 너 왜 이렇게 말하자면 의욕을 많이 잃고 한 20년 동안 이게 굉장히 일본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원인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그렇다. 일본이 우리보다도 한 20년 이상 인스턴트 식품이 개발이 먼저 됐어요. 네? 라면이 먼저는 사실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라면을 많이 먹었고, 그렇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거기에 나오냐면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 사람 피부하고 한국 사람 피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본 사람 피부가 안 좋아요. 이게. 아토피가 우리보다도 20년 먼저 일본에서 사실은 어린 아이들한테 번졌거든요. 그 아토피는 사실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토피 걸려가지고 피부가 가렵고 그거 못 견디게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소위 우리가 좋은 인간성을 갖기가 힘들어요. 맨날 짜증이 나잖아요. 가려우니까. 짜증만 내면서 성장하는데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겠어요. 그게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자신은 음식부터 먼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선두에 서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절집안이거든. 실제 순수한 음식은 정말 이제 그런 걸 피해가지고 자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육식을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집에서는 제사 지내고 모시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전을 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굽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직 몸에 배어가지고 구워요. 구워 놓고 이제 그때만 그날 저녁에만 먹고 치우면 되는데 제사 음식이라고 놔두고 그걸 다시 또 이렇게 뭐 데쳐가지고 먹고 나중에 또 좀 찌꺼기 남으면은 뭐 된장이나 이런 데 같이 넣어갖고 이렇게 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게 전부 다 상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그런 걸 사실 좀 피해가면은 신장이 튼튼하면은 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날이 이제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신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대장에 관계되니까 이제 이거는 금에 해당되는데 이 색깔로 보면은 뭐 흰색이고 대장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직업이 대장이 강한 사람들, 튼튼한 사람들 직업이 이제 어디가 많겠어요? 검사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주로 이제 수사하고 이거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좀 이 대장이 튼튼한 사람들이 잘 그 직업에 맞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장이 골고루 좋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진짜 오장육부가 다 튼튼한 사람들은 진짜 대복받은 사람인데 어딘가 하나는 약하고 강한 게 있으면은 약하고 약한 게 있으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사주팔자 많이 보셨어요? 안 봤다 그러면 거짓말 될 거니까 말씀을 안 하시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오행에도 여기 목화 토금수 이게 이제 여기는 저기 그 간은 목이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이 한쪽으로 이렇게 사주가 한쪽으로 쓸려 있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건강하고도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8개인데 10개 같은 막 골고루 잘 갈 수가 있지만 8개는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골고루는 못 가요.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가는데 그래도 골고루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일생이 좀 편해요. 편한데 실제 이제 건강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쏠린 분들은 한쪽이 강한 거면 한쪽이 이제 안 강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하자면은 삶이 좀 고르지 못하고 좋을 때가 많은가 하면은 나쁠 때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여기에 이제 그리고 여기 이 규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얼굴에는 7개 구멍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스님들, 특히 이제 큰 스님들 보면은, 이렇게 큰 그 단주라 그러나, 그게 몇 개가 있죠? 원래 이제 도교의 이제 스님들은 이제 9개가 있어요, 이게. 9개. 그래서 구규주라 그래요. 예. 그게 9구명을 다스리는 단주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이게 전부 외부에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예?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외부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요. 왜? 다른 사람 말 한마디 하는 데 따라서 내 기분만 좌우되는 게 내 몸도 좌우가 되고, 눈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자꾸 좌우가 되고, 귀로 듣는 거에 따라서 다 하고, 향기 맡는 데 따라서 다 이렇게 좌우가 되잖아요.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의식이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우리 말 한마디 듣고 음식 하나 좋은 거 먹고 좋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듣고 하는 데 따라서 의식이 끊임없이 이게 흐르는 것이 폭포수가 흐르듯이 흐른다 그랬다. 의식의 흐름이 폭포수와 똑같다 그랬거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의식의 흐름을 지배합니까? 의식의 흐름에 지배당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눈 2개, 귀 2개, 코 2개, 입 하나. 여기로 들어오는 전부 인연의 소위 말하는 상황이고 조건이잖아요. 외부에. 여기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산단 말이죠. 막 내가 휘둘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지배하는 대자유인이 되라는 가르침이거든. 그래서 이게 여기 구멍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구교주는 얼굴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하체 부분에 배설을 하는데 2 구멍까지도 배설을 잘해야 되거든. 응? 배설을 잘한다는 거는 하수구를 갖다 깨끗하게 이제 비워주는 거거든요. 위에서 아무리 좋은 약 자시고 좋은 음식 해도 하수구가 꽉 차가지고 가스가 많이 차면은 이게 냄새만 나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컨트롤 하는 게 구교주는 이제 이 해석을 다양하게 이렇게 모두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는 매시 왼쪽 눈이 내가 외부에 끄달리지 않느냐 그걸 점검하는 거고 오른쪽 눈이 끄달리지 않느냐 이게 귀, 코, 이게 구멍에 이 전부 다 안 끄달려야 되는데 끄달리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만지면서 왼쪽 눈, 오른쪽 눈 계속 이게 돌리면서 이걸 돌리잖아요. 이렇게
계속 반성해 나오고 거기에서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스럽게 하고자 해서 구규주를 돌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108염주를 우리가 많이 간직하고 있잖아요. 108염주의 뜻이 뭐예요? 왜 하필 108염주입니까? 108번뇌. 예, 그것도 맞고요. 또요. 그런데 태국에 가서 108염주를 아무리 사보려고 해도 태국에 108염주를 제가 못 샀어요. 혹시 태국 가서 108염주 사신 분 계신가요? 다음에라도 한번 가면은 거기에 108염주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108번뇌를 익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양손으로 잘 하잖아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사실 스님들이 계속 이렇게 이 108염주를 만지면은 일단 모세혈관이 열려. 그냥 계시는 것보다도 계속 이걸 하면은 손끝에 모세혈관이 열리면은 온몸에 모세혈관이 열린다고요. 심장에서 가장 끝이 손끝, 발끝이잖아요. 거기에서 모세혈관이 열리면 전체가 다 열리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염주를 계속 만지는 거는 엄청난 사실은 운동하는 거예요. 예. 마음만 안정이 되는 거예요. 몸까지도 안정시키는 게 108염주를 계속 이렇게 만지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걸 이제 제가 여기 9구멍 하고 이제 우리가 하루는 시간을 어떻게 나누죠? 지금은 24시간을 나지만 원래는 1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경전에 나오는 데는 12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돼가지고 최소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9구멍을 각 시마다 한번 반성을 하고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갖다가 계속 점검을 하다 보면은 9구멍 더하기 하루에 12번 하면은 이게 우리 12시 사위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전에. 그렇게 각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의 각 싱마다 나를 점검하라. 수행해 나가는 게 그렇게 최소한도 그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9구멍에서 잘못하는 짓이 있나 없나를 갖다 점검하다 보면은 하루에 최소한도 108번을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108염주도 이러한 뜻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건 뭐 제가 이래 저희 망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염주를 잡을 때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그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저는 못 되거든요. 그래, 어느 경전에 있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래서 앉아 우리 4번 칠처징심 중에서 이렇게 4번을 공부하다 보니까 5장 6부가 나오고 이 7 구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곁눈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명암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 이는 여기에는 특별한 그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일에서 눈을 감으면은 어두운데, 우리가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둡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또 눈이 이게 이 달도 해도 없으면은 전부 다 캄캄하니까, 안에, 마음이 안에 있을 때는 어두움을 보고 밖에 있을 때는 밝음을 본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눈을 감아가서 캄캄하면은 네 마음이 안에 있고, 아니면은 저기 이 해와 달이 없을 때 캄캄해지면은 모든 캄캄한 것이 전부 네 아니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안한의 그러한 뜻이 옳지 않다는 걸 이제 지금 네 번째 이제 지금 안한 존자가 마음이 어디 있냐를 갖다가 말씀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파하셨습니다.